지난 2021년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소 일도 과중했는데 영어와 한자 쓰기 시험까지 치르면서 학교 측에 갑질에 시달렸다는 논란이 일었었죠. 3년 만에 법원이 서울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 씨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끌면서 옮깁니다. 몇 번에 걸쳐 나르더니 수레에 담아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이 씨가 휴게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된 2021년 6월 26일 당일의 모습입니다. 이 씨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한개동 전체 청소를 맡았습니다. 여기에 필기 시험까지 보게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학교 건물 이름을 한자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영어로 쓰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도 물었습니다. 일이 끝난 뒤 회의를 할 때는 정장에 구두를 신고 오라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일과 관련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족은 이 씨의 사망에 서울대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대가 8,6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업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과중해 보인다며 부담을 줄여주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도 사람이라는 또 그냥 싸구려 부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재판부는 또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가 기존에 가진 질병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당시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는 유족에게 직접 사과까지 했었는데 소송이 시작된 뒤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숨진 청소 노동자가 시험을 오히려 좋아했다면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고 발뺌한 건데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대의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청소노동자 이 씨가 숨진 뒤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유족을 직접 만나서 사과도 했습니다. 일단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대 전체 그 조직 문화를 좀 더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자 서울대는 돌변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서울대가 낸 의견서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족을 탓했습니다. 이 씨의 업무 강도가 과장됐다고도 적었습니다. 특히 필기시험은 서울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행한 것이라며 이 씨가 시험을 오히려 좋아했다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했던 것마저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서울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서울대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서울대 측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지나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숨진 청소 노동자의 남편분 이홍구 씨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내분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3개월 만에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재가 신청됐다는 건 그만큼 고인께서 하셨던 노동이 과중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명백하게 이제 밝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서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평소 아내분께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힘들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실까요? 예, 제 아내가 미화원 노동자로 근무했던 기숙사는 서울대 대학교 중에서도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아서 동료들도 기피하는 곳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이었고 또 코로나 이후엔 학생들의 배달 음식으로 쓰레기 양이 폭증했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관리자들도 인정할 만큼 성실히 2019년 11월부터 2021년
까지 1년 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관리자들에게 순환 근무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관리자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6월 26일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책임자가 9월에 근무지를 바꿔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무하기 어려운 곳임을 학교 측 관리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도 이제 생전에 일하셨던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굉장히 큰 집을 혼자 직접 옮기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당국자가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는 지금 어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노동부에서는 네. 갑질 판정 이후에 서울대에 8월까지 갑질을 했던 네. 중간 관리자의 징계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대는 서울대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9월로 미루었고 지금 국가인권센터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시 10월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서울대가 국감을 피하고 경징계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기에 노동부가 아니라 어떠한 상급기관의 지시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전관리팀장의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지나친 네. 인사관리, 예를 들면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하거나 복장 점검까지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 팀장의 징계가 지금 10월 중으로 연기된 상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팀장의 어떤 중징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도 어쨌든 한 가정의 가장일 테고, 네. 예,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행위에 대한 저는 반성이나 징계는 분명히 이루어져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7월 30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원한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같은 대학의 노동자로 일하고 계셨잖아요. 예. 이제 2차 가해를 직접 겪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서울대 당국자들은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사건을 호도하고 네. 평 가르기만 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국가기관의 심사가 시작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하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비난도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주었지만 그런 부분들 감내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징계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건이 좀 어떻게 마무리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서울대는 저희 소중한 직장입니다. 저는 또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입니다. 국가의 명예는 국민이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듯이 서울대를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은 일부 고위 관리자가 아닌 저희 같은 평범한 구성원들이기에 암덩어리와 같이 썩고 냄새나는 부분들은 온전히 치료가 되어 건강한 곳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는 인식으로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겠지요. 서울대가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그 상처를 덮고자 하는 일부 직원들은 서울대가 당연히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이 제 아내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숨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남편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